자, 우선 데이터가 얘도 판다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가. 그래서 보면 우선 데이터 구조부터 봅시다. 자, 데이터가 뭐냐면 와인과 그다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구성 형태인데 그거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분류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구조. 판다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판다스 앞에 배웠던 메서드들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구조를 먼저 살펴보세요. 네. 이게 안따옴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니까 바꾸고 와인 CSV 언더바 데이터 그거예요. 뭐 봅시다. 인포도 찍어보고 스크라이브도 해보세요. 얘가 인포 하고 원점 디스크라이브 해서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 데이터가 맞나? 데이터가 데이터가 많아서 조금 출력이 느리네요. 자, 보면 레인지 범위 인덱스를 보면 6497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프 계시는 64,497 많아졌죠? 앞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자, 뭐 할 거냐면 지금 현재 두 개 중에 하나 분류예요. 해당 특성이 지금 뭐가 있냐면 컬럼을 보면 알코올 있고 슈거가 있고 pH가 있고 클래스는 뭐 분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도수하고 슈가 뭐 안에 뭐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거 비율하고 pH 지수 뭐 그런 걸로 아마 해당 수치를 가지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인지 뭐 레드 와인인지 아마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이 뭘로 구분하는지 모르지만 와인 이런 거 안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어떤 게 분류 이제 그 들어간 수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6497 슈가도 카운트가 다 6497개 넌 값이 다 6497개 보니까 널 값은 없는 것 같고 데이터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민 하면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 해당 와인들의 평균 알코올 지수는 10,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거 pH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값이 있고 맥스 값이 있는 거 보니까 수치를 대략 살펴보면 알코올 도수는 뭐 제일 작은 게 8도고 제일 큰 게 14도니까 뭐 한 2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죠? 알코올 도수는 많아봤자 슈거는 미니 0.6 슈가는 0.6에 제일 많은 건 65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당도는 pH는 미니 2고 4니까 얘도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유추를 해보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구분하는 건 왠지 그죠? 알코올 지수하고 pH는 많아봤자 2배 차이인데 그죠? 슈가가 채소값하고 최대값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 보면 이제 유추를 하건데 이제 데이터를 조금 보고 대략적인 분석을 해보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구분 짓는 게 조금 슈가가 그렇지 않을까 그죠? 나머지 두 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응? 채소값하고 최대값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선은 분류니까 우리가 앞에 어저께 했던 로지스틱 회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쨌든 분류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책에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먼저 돌리라고 되어 있으니 그래서 뭐 위에는 한 스코만 찍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 측정만 뭐 이걸로 실제로 돌리는 거 아니니까 제 생각에 이게 단tom표가 게시판에 단tom표 게시판 가면 이상한 기호로 바뀌니까 얘를 쌍tom표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그냥 스코만 로스트 얘기 기본값으로 해서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측정만 해볼게요.
스코어만. 스코어 측정만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대로 책에는 얘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값은 75%대 25%였어요. 응? 근데 여기에 테스트 사이즈가 지금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얘가 데이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6,497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로스 데이터는 해봤자 뭐 한 몇 개? 응? 어저께 그게 몇 개였지? 근데 1000개가 안 되는데 지금 6,400 몇 개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뭐 테스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줄여도 6,000개에 20%면 1,200개니까 그쵸?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좀 줄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화 시키고 그냥 로스트 레그레이션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인수 값을 뭐 조정 안 하고 보겠습니다. 그냥 우선 대략적인 스코어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시켜보면 대략적으로 7877 정도 나옵니다. 7877 데이터가 얘를 로지스틱 분류로 실행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정확도를 봤더니 7877 뭐 이렇게 두고 뭐 크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했던 건 다 거의 10% 이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7877이 크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에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뭐 그 규제 인수값이 있었죠. C 그걸 또 원래는 원칙적으로 최적의 규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조정해 나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디폴트 값이니까 그래서 대충 그러면 대충 한 10, 20 이 정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규제값 어저께 우리가 했던 그 물고기 데이터의 규제값 그걸로 주고 한번 돌려봅시다. 한번 바꿔보고 근데 제 생각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규제값을 수정한다 치더라도 스코어가 그렇죠? 규제값을 조정해도 스코어가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유추하건데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얘가 과연 이 데이터에 적합한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회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로지스틱 회기로는 왜냐 생각을 해보면 뭐 있죠? 우리가 술을 좀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죠? 술이 제 생각에는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을 봤을 때 도수는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얘는 먹어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네. 그죠? 직접 레드 와인 한 모금 먹어보고 화이트 와인 한 모금 먹어보고 과연 얘들이 왜 나눠지는지를 체험을 하고 이걸 해야 되네. 내가 볼 때는. 네, 그렇죠. 얘는 왜냐? 얘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로지스틱 얘기는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기준을 나누는 게 각각의 알코올 지수와 당도 이런 걸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특히나 음식이 분류되는 어떤 성분에 있어서 아마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음식을 만드는데 가공식품이든 뭔가든 거기에 성분이 어떤 특정한 성분들이 뭐 몇 프로 이상 되면 뭐 몇 프로 이상 되면 뭐 그죠? 퍼센테이지로 보통 나누지 이걸 어디 각각의 수치들을 막 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어떤 값이면 레드 와인이고 어떤 값이면 화이트 와인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말이죠. 데이터가 유형이 방정식으로 계산해야 될 게 있고 뭔가 여기는 성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와인을 분류하지 않을까 그런 유추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로는 얘가 적합하지 않다. 로지스틱 회기는 데이터들을 방정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책에 결정트리가 있습니다. 결정트리. 자, 결정트리는 책에도 보듯이 결정트리는 고도화된 if 조건문, 대어문이 고도화된 많이 집약된 형태를 우리가 결정트리를 기준으로 한다. 결정트리. 그러면 거기 그림 보면 책에는 26페이지 여기도 PDF에도 그림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얘를 분류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분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유측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도가 2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아직 이걸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이 뭔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알코올 도수가 있고 슈거가 있고 pH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뭘로 결정을 짓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당도가 어떤 기준값을 했을 때 특정한 기준으로 해서 당도가 2보다 작으면 레드 와인, 그 다음에 당도가 2보다 크면 화이트 와인. 물론 당도 하나만으로는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pH 지수 또는 알코올 도수로도 뭔가 이걸 분류하는 데에 특성들이 조금씩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도가 2보다 작은가 해서 작으면 레드 와인,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당도가 2보다 큰가? 그러면 조금 달면 화이트 와인이다. 이래놓고 구분하고 다시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분류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레드 와인으로 하고 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도가 2보다 작은데 거기서 또 알코올 도수라든지 이런 걸로 또 물어보겠죠. 알코올 도수가 뭐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갈릴 수 있고, 얘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알코올 도수를 또 나눈 다음에 또 거기서 뭐 pH 지수로 또 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램 언어에서 대여문을 중첩적으로 여러 번 반복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드리는 제어문이 여러 번 반복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조건을 물어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얘가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결정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트리를 한번 볼까요? 자, 결정트리는 사이클론의 기본적인 아까 데이터는 그대로 쓸 거예요. 결정트리 데이터 그대로 쓰는데 분류도 합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스칼라 표준화도 시킬 거예요. 우선 표준화부터 시키고, 자, 결정트리는 패키지가 어디에 있냐면 사이클론의 틀이라는 패키지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름 뭐 결정트리 분류 알고리즘. 결정트리 분류 알고리즘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클래시파이어. 그걸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결정트리 두 개가 임포트가 플로트 파이어로트도 임포트 시키고 요거 틀이라는 패키지에 있습니다. 사이클론에. 뭐 대어문의 고도화 막 중첩돼가지고 여러 번 반복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하기에는 중첩 대어문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트랜스폼 해서 퓨전시키는 건 같고 그 뒤에가 이제 이름이 시즌 트리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우선 스코어부터 측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자, 여기에 랜덤 값이 있네요. 인수 값으로. 얘는 학습을 할 때, 특성을 학습을 할 때 뭐 하냐면 특성을 막 섞어버려요. 특성들을. 그래서 뭐가 섞으면 결과가 계속 달라지니까 항상 랜덤 스테이트 값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은 게 좋습니다. 지금 학습할 때는. 그래서 필요하고. 자, 다른 인수 값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만 기본 디폴트 값을 주고 스코어를 우선 스코어만 봅시다. 앞에 아까 로이스트 회계에서 78, 77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높게 나타났는지 한번 봅시다. 돌려보겠습니다. 9986. 9986. 로지스틱 회기로 돌렸을 때보다 실행했을 때보다 높이 나타났네요. 9986. 9986. 자, 훈련 데이터는
99%면 거의 스코어가 정확하다 치고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낮습니다. 그죠? 제가 훈련 데이터가 9 정도 되면 테스트 데이터는 하고 9 이상 정도는 돼야 우리가 조금 베스트한 알고리즘인데 얘가 86이면 조금 낮아. 그래서 책에는 뭐 과소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금 낮은 상태예요. 뭐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학습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 트리를 한번 볼겠습니다. 결정 트리. 결정 트리 이해가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한 개 봅시다. 트리 구조란 말은 뭐 트리는 이 나무의 가지 있죠?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걸 트리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그려볼까요? 뭐를? 이 희한한 그거는 막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 있는데 이 놈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맥스 텍스를 안 줬지. 이건 다 책에처럼 똑같지. 책에는 기본 그릴 때 기본 값을 안 줬네요. 안 주고 봅시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어디 갔냐? 그냥 DT해서 결정 트리의 뭐 트리 구조를 우리가 뭐 하냐면 사이클론에 아까 트리 패키지에 플러드 언더바 트리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뭐이 트리 구조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책에처럼 그냥 기본 옵션 안 주고 그대로 다 출력해 볼까요? 얘가 데이터가 많다고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느리더라고요. 어쨌든 이 컴퓨터에서 돌아갈런지 화면이 출력될런지 어떨런지 한번 보고 출력이 되는지. 왜냐면 6천 몇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트리 구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물론 내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만들면 책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되고 출력이 되려나? 출력이 이게 느리더라고 해보니까 결정들이가 그래서 얘가 컴퓨터가 이제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6천 몇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봅시다. 이런 거죠. 이거 아니네. 전체 그림 어디건 여러분은 컴퓨터가 저보다 좋으니까 출력 한번 해보십시오. 응? 됐다. 요렇게 아무한 무지하게 전체하면 안 보이네. 아마 보일 거예요. 그 컴퓨터에도 보이는데 다시 불러라니까 또 시간 많이 걸리네. 인공지능 하려면 컴퓨터 사양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뉴스에 보니까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연산 작업을 하죠. 기본적으로 CPU가 합니다. 그럼 GPU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걸 받아주는 메모리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CPU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CPU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예요. 뭐 연산이 뭐 다기 빼기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을 동작시키는 게 연산인데 그걸 컴퓨터에서 CPU가 담당을 합니다. CPU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에도 연산 기능을 하는 CPU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GPU라고 합니다. 원래 CPU는 뭐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데 GPU는 그래픽 카드에도 CPU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요즘에 이제 그래픽 카드로 한창 뭐 코인 채굴 하는 거. 근데 그래픽 카드가 코인 채굴 하려면 뭐 연산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빨리 많은 데이터를 다량에 해야 돼. 그래갖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그렇죠? 걔를 가지고도 뭐 인공지능 돌릴 때 CPU 말고 그래픽 카드로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의 GPU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럼 좀 더 빨리 많이 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뭐 오늘 엔비디아가 뭐 새로운 인공지능 차세대 무슨 저 GPU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했어. 그래갖고 그게
다른 뭐 유닛이랑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더 할 수 있도록 뭘 했대. 내 생각엔 그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미 늦었지만 비트코인을 살 게 아니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갈 대로 다 두 개 다 올라가서 이제 못 사. 이걸 팔아서 사야 되는 수준이라서 못 사. 전에 어디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처음 사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한참 우리가 모를 때 비트코인을 얼마 안 할 때 산 사람이 근데 돈이 없어서 피자를 비트코인 6개인가 몇 개인가 주고 사 먹었다대. 근데 그저께 비트코인이 1억이었잖아. 피자가 도대체 얼마짜리 피자야? 어? 세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뭘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가. 하여튼 뭐 엔비디아가 그래갖고 뭐 오늘 뭐 발표를 했다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 뉴스에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수업 하다 보니까 뉴스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 사업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차세대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이 결합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기사는 우리나라의 그 저기 스타트업 업체랑 미국의 그 오픈 뭐 AI 거기 제공해주는 그 책 GPT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 뭐 제휴를 해가지고 뭘 한대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기 뭐지 뭐 저기 애플을 저기 아이폰에다가 인공지능 탑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직 기술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어, 그 일반 저기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체는 또 거기랑 제휴를 해서 뭔가 계속 뭐 기술 개발한다고 뭐 그러던데 그 스타트업 업체의 주식을 사야 되는가 또 그런 생각을 돈 버는 생각 인공지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나오면 어느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 이거 개발하는 시간에 그 분석해서 주식 사두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잘 보라고 재미가 있더라고. 그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같이 보고 뭐 하다 그랬지. 그 그림이 얘가 이제 전체적인 트리 구조예요. 방금 전에 얘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현재 여기를 얘들을 요건 네모난 칸들 있죠. 그걸 이제 노드를 합니다. 노드. 가지에 꺾여지는 요 점을 노드라고 해요. 노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뭐 리프 노드를 합니다. 끝에 있는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어문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당도가 아까 그림처럼 2보다 작으면 여기 2보다 크면 여기 그 다음부터는 뭐 당도 외에 알코올 지수를 물어보고 또 pH 지수 각 지수를 물어봐서 맨 마지막에 나눠진 이 분류 값이 얘의 분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림이 뭐 완전히 저렇게 다 많으니까 정확하게 못 보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걔를 조금 너무 복잡해서 얘를 모르니까 좀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트리 구조를 그리는데 맥스 언더바 뎁스 하면 자 여기가 맨 처음에 있는 게 루트 노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있는 건 그냥 노드 노드 아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리프 노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 루트 노드를 루트 노드에서 그 다음 노드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뎁스라고 합니다. 뎁스 가지 뎁스 깊이라고 해요. 그럼 그림이 아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책에는 뭘로 맥스 언더바 뎁스 하면 가지가 한 가지만 해가지고 두 개의 노드만 이제 하면서 확인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 이걸 추루하면 뭔가 색상 값으로 얘가 구분을 해줍니다. 각각의 노드를 색상 값으로 그 다음에 피처스 네임 하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에 특성이 있었죠. 항목이 뭐 알코올하고 슈거하고 pH 지수 지금 현재 특성이 3개고 전체 데이터 개수가 6,497개인 얘가 데이터 구조였어요. 그걸 같이 화면 노드 안에다가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저기 뎁스가 하나 가지치기 가지가 한 칸만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옵션을 주고 한번 상세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맥스가 1, 책에 1이니까 그냥 1로 떠는 건 똑같고 요것만 달라요. 화면에 띄워볼게요. 용어를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저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한 결과를 트리 구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슈거가 그죠? 특성 중에서 처음부터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얘가 뭐 학습한 결과 강도를 기준으로 먼저 분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슈거가 마이너스 0.226 이렇게 나온 거는 스탠다드 스칼라 표준화 시켜서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얘는 데이터를 스칼라를 표준화를 안 시켜도 됩니다. 왜냐면 실제 슈거가 마이너스 뭐 이건 없죠. 실제 당도가 그렇죠. 수치가 마이너스 없으니까 얘는 표준화 안 시켜도 돼요. 근데 앞에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줬으니 그 다음에 뭐 진이 이렇게 돼 있고 샘플 개수는 5197이네요. 아까 전체 샘플 개수가 6천 얼마였는데 훈련 데이터는 80% 두고 테스트 데이터는 20% 했습니다. 그럼 얘 훈련 데이터의 샘플 개수를 그 다음에 밸류는 이걸 기준으로 Q가 마이너스 0.226 같거나 같은 거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분류를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슈가로 또 나누네요. 그래서 슈가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오른쪽 판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지 않는 경우에 또 한 칸에 뭐 0.26을 또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문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바깥에 있는 if 조건문이라 치면 얘는 안쪽 if 조건문, s문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1대 아닐 때. 또 밑에 가서 중점적으로 이거 인가 아닌가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알고리즘이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여기에 용어들이 있으니까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여기에 보면 얘는 데이터를 질문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분류한다. 뭐 yes, no에 대한 질문 yes, no가 yes, no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yes, no에 나누는 거죠. else문을 계속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완전 중첩되어 있는 if else문, if else문 그런 방식이 결정틀입니다. 결정틀. 그러면 아까 네모난 한 칸이 노드라고 했습니다. 노드. 그러면 얘는 if else니까 우리가 if else는 if else일 때 중에 한 개죠. 그러면 뭐 두 가지 분류하는 항목의 데이터에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다중 분류 말고 그 중에 한 개 분류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로지스틱 회기의 데이터가 적합한 데이터가 있고 지금처럼 결정트리에 적합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트리는 그러면 질문을 이어나가는데 이 특성 중에서 실제로 이걸 결정짓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비율이 높은 이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제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는 루트 시작점에 아까 그림 보니까 슈가로 뭔가 딱 분류를 하네요. 그럼 왠지 얘가 어쨌든 처음 시작이 슈가니까 슈가가 이걸 분류하는 데 있는 중요한 우리가 특성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일단 결정트리의 속성에 가르쳐줘요. 뭐가 중요한 항목인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어쨌든 그게 결정트리인데 아까 노드는 요거 한 칸이 조건 하나 얘가 노드예요. 노드. 그러면 거기에는 뭐 노드는 질문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아까 요 그림에 보면 슈가가 마이너스 0.226보다 작거나 같은가에 대한 질문 else 조건이 있죠. 거기에 진이는 풀순도라고 합니다. 풀순도.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샘플은 해당 노드에서 학습한 샘플 개수, 요거 샘플 개수, 전체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샘플 개수, 이 노드에 대한 조건에 맞는 거랑 안 맞는 거, 그거예요. 아까 이진 분류라 했으니까 첫 번째가 0 분류 개수, 그 다음 이 조건 따라서 분류한, 그 다음 두 번째가 1 분류 개수입니다. 어저께 로지스틱 회계에서 보듯이 우리가 0, 1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0이 뭔지, 첫 번째 게 뭔지, 뒤에 거는 뭔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로지스틱 회계는 뭐 클래시스라는 속성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는
데이터가 판다스에 가지고 올 때 순서랑 알고리즘이 그죠? 클래스 순서 정하는 건 달라요. 그거를 나중에 봐야 되는데 액에서는 보면 얘는 레드 와인을 0으로 두고 화이트 와인을 1로 뒀어요. 얘네 보면 레드 와인 0. 그러면 앞에가 레드 와인, 뒤에가 화이트 와인이다 이 말이에요. 화이트 와인이라가 아니고 분류하는 첫 번째 조건에 맞는 분류 개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조건에 맞는 건 레드 와인 개수가 작고 화이트 와인 개수가 많네요. 이 조건에 실제적인 조건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색깔이 진한 파란색이 있죠. 그렇죠? 색깔이 진한 파란색은 특정 한 분류에 그 얘기예요. 이 조건으로 분류를 했을 때 색깔이 진할수록 뭔가 이제 분류가 다 끝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리프 노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리프 노드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 그림에 요거는 시작 위치는 루트 노드고 우리가 요 아까는 가지가 막 무수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텍스를 하나만 해서 보여주면 어쨌든 끝에 있죠? 끝에 있는 노드들 그걸 리프 노드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리프 노드에 보면 여기 아까 딘이라는 게 있었어요. 딘이 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이면 이제 얘를 이름을 순수 노드라 합니다. 순수 노드. 리프 노드에 딘이가 0이면 순수 노드 이름이 딘이 0인 것. 자, 그래서 그걸 진이가 0인 거, 그 다음에 얘는 뭐 노드를 조금 따서 분류하면서 리프 노드의 진이가 0에 가까울 때까지 분류를 한다 얘기요. 진이는 좀 이따 볼 겁니다. 진이가. 그러면 순수 노드는 언제 끝까지 간 거죠? 진이가 0이란 말은 순수 노드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 놓고 만약에 얘가 순수 노드가 아니면 뭘 보고 분류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노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밸류주가 앞에 아까 뭐 처음에 게 레드 와인이네요.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에 여기 분류에 해당하는 건 뭐 레드 와인이 80개고 그렇죠? 이거 화이트 와인이 2171이니까 얘는 화이트 와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분류 뭐 클래스 리프 노드의 클래스 비율 이건 지금 첫 번째 그 조건이니까 이거 분류 안 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거 보면 여기가 한쪽으로 여기가 많든 진이가 0이면 한쪽은 0입니다. 완전히 분류를 마친 거예요. 분류를 마친 거고 진이 개수가 0에 가까울수록 뭐 요게 한쪽으로 많이 치워져 있어. 그럼 왼쪽에 얘 볼까요? 진이 개수가 0.483 그죠? 그러면 거의 중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개수도 비슷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0.069 0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가 뒤에 거 화이트 와인에 가깝도록 지금 뭐가 얘가 앞에 게 작죠. 그렇죠? 앞에 개수가 작고 얘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 그죠? 리프 노드로 끝까지 가면 갈수록 진이 개수는 0에 가깝고 밸류주는 뭔지 모르지만 한쪽 값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확연하게 분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뭐 진이 불순도 얘를 진이 개수 또는 불순도라고 해요. 불순도. 그러면 뭐 여기 책에는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를 구하는 공식이 뭐 1 마이너스 음성 클래스 비율이란 말은 여기서 음성 클래스를 우리가 이진 분류했을 때 한쪽이 음성 클래스 한쪽이 양성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진 분류 0하고 1 그건 뭐 음성 클래스 양성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에서 음성 클래스 비율 제곱을 더하고 또 양성 클래스 비율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그걸 1을 뺀다 1에서 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만약에 여기에 지금 루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를 봤을 때 전체 개수, 음성 클래스 비율은 전체 개수에서 뭐 요거죠. 1, 2, 5 한쪽.
클래스 0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전체 5197에서 1258을 5197로 나누고 제곱하고 또 뭐, 또 한쪽은 3939네요. 그렇죠? 한쪽 클래스는 3939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우리가 숫자는 아닌 게 부모가 비율이니까. 그걸 제곱한 걸 계산해보면 뭐 0.367이다. 이 말이에요. 진위 개수가.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진위는 얘가 얼마만큼 클래스들이 섞여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모르지만 만약에 반반이에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반반이다. 반반이다 치면 만약에 전체 데이터가 100개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 나눠봤더니 한쪽 50개, 한쪽 50개예요. 그렇죠? 그럼 50% 50%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에서도 정확하게 안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분류가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반반인데. 그러면 뭐 지인이 개수가 0.5단 말은 0.5에 가까우면 어느 한쪽인지도 모르는데 이 말이 분류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0.5는 딱 반이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0에 가까운 건, 0에 가까운 건 만약에 한쪽이 0이고 한쪽에 개수가 아예 없는 건 순수 노드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0 돼버리면 완전히 분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한쪽이 0이고 한쪽이 100%다 치면 얘를 소수 돼버리면 1 마이너스 100%니까 1 하니까 0이 되죠. 얘는 완전하게 분류가 정확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나눈 거라면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DNA 개수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얘가 가지를 뭐 계속 노드의 조건에 따라서 독보하고 또 하고 나누는 게 이제 결정 트리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 개수가 0에 가까울 때까지 계속 조건을 주고 분류를 해서 나가는 게 결정 트리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NA 개수가 0에 가까울수록 두 분류 중에 하나의 클래스만 남는다. 개수가. 그러면 0이면 어느 쪽이든 한쪽만 남는다. 그 얘기예요. 끝에 가서. 제일 순도가 높은 건. 안 좋은 건 아까 얘기했죠. 클래스 비율이. 왜냐 얘는 다중 분류에 안 적합하고 이진 분류 두 개 중에 하나에 부과받아 있습니다. 다중 분류일 때는 정확하게 반반 나올 수가 없죠. 이진 분류니까 정확하게 반반 나올 때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50%면 얘는 거의 분류를 아직 안 돼요. 이 말입니다. 불순도가 0.5는 0.5가 1이 불순도가 높은 게 아니고 0.5는 불순도가 제일 높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부모 노드하고 어디 부모 노드 그걸 기준해서 여기가 부모 노드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가 이제 커지게 조건을 주고 나누고 분류하는 방식이 결정들이라고 합니다. 결정들. 그래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진위 개수 차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이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책에 정보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순도율이 뭐 0에 가깝도록 계속 분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결정트리로 했을 때에 인수값은 랜덤 스테이트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맥스 뎁스 해서 루트 노드 맨 처음에 꼭 있죠. 그거 제외한 노드 깊이가 있어요. 그걸 제외한 노드 깊이를 우리가 맥스 뎁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한 건 우리가 인수값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렇죠? 맥스 뎁스의 값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순수 노드까지 다 분류를 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응? 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 개수가 꼭 0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0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된 거니까 꼭 0이 아니더라도 0에 뭐 0.00001이면 거의 분류가 다 된 거죠. 한쪽이 뭐 한 개 되고 한쪽이 한 개로 분류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맥스 뎁스를 안 주면 다 순수 노드까지 분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림이 있죠. 끝까지 간 거. 우리가 왜 맥스 뎁스를 제한을 안 했어요. 너 끝까지 순수 노드 다 0으로 순수 노드 진위 개수가 0 될 때까지 너가 분류를 다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갔다는 말은 데이터가 지금 현재 학습 데이터가 많습니다. 트레이닝 그렇죠? 뭔가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뭔가 학습을 많이 하고 뭔가 데이터 양이 많고 뭔가 많으면 항상 과대적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학습 데이터가 지금 많아요. 아까 10%대 20% 6천 몇 개를 나누니까 이쪽이 5천 몇 개다 이 말이에요. 수가 많은데 얘를 불순도가 끝까지 가도록 계속 뭐 학습을 지금 많이 한 상태. 끝까지 간단 말은 얘가 학습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훈련을 많이 시킨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뭐가 많이 하면
가대적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코어를 측정했을 때 얘가 노드가 응? 노드가 순수 노드까지 갔더니 뭐 99%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 돌린 거예요. 데이터를 싹 다 완전히. 그런데 학습 데이터가 훈련에 적합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테스트하는 실제 새로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보다 스코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완전 학습 데이터에만 학습용 트레인에만 훈련용 데이터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얘는 훈련 데이터는 9인데 새로운 데이터는 8, 6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 얘가 9면 한 9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맥스 뎁스를 지금 제한을 안 뒀어요.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 트리는 노드 깊이 노드 깊이가 맥스 뎁스다 이 말입니다. 제한이 없으면 당연히 훈련 세트에 가대 적합하게 되고 맥스 뎁스는 트리를 제한 두면 끝까지 안 가고 만약에 맥스 뎁스에 반 정도만 두면 반만 학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만 학습했는데 어느 정도 분류가 된 상태다. 진위 개수가 0에 가까우면 어느 정도 분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디폴트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놓으니까 훈련 세트에 가대적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훈련 세트를 가대적합 안 시키려면 맥스 뎁스를 좀 제한을 두면 되겠죠. 그걸 이름을 가지치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싹둑 자르겠다 이 말이에요. 응? 노드를 더 이상 분류를 안 시키고 중간에 중간 이 부분을 그냥 자르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결정 트리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 해볼까요? 맥스 뎁스를 한번 줘봅시다. 맥스 뎁스. 그러면 그 대신에 가지치기를 하면 당연히 훈련 데이터 스코어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책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했는지 볼까요? 맥스 뎁스를 3밖에 안 줬네요. 3. 3번 만에 그냥 분류한 걸 내용을 보고 이제 얘가 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뎁스 길이를 제한을 줘봅시다. 맥스 뎁스를. 그럼 거기서 맥스 뎁스를 인수값으로 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면 돼요. 이 꼴 책에 3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한 5 정도 해볼까요? 3이나 5나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데이터가 그냥 많으니까 2천 몇 개니까 책에 3으로 된다. 한 5 정도 줘봅시다. 그래 놓고 여기는 한 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다 출력해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기 맥스 뎁스 길이만큼 트리 구조도 같이 볼까요? 3이나 뭐 오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뎁스를 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루트 노드 제외한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아까 엑셀 5개 줬더니 요 형태다 그 얘기예요. 책에는 8484 저는 5를 주고 했습니다. 5를 주고 했더니 결과가 8785 그죠? 당연히 가지치기를 많이 해버리면 스코어가 낮아집니다. 훈련 데이터가. 책보다는 이 가지치기 3에서 5 했으니까 조금 쉬고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 결과를 보면 물론 당연히 중간에 훈련을 안 시켰으니까 중단을 했으니까 스코어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5뎁스로 했는데 책에는 3뎁스 맥스 뎁스를 3으로 주고 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자, 뎁스 가지치기 해서 뎁스 깊이가 지금 3개예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 제외한 노드가 하나, 둘, 3개다. 이 말 맨 마지막을 볼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첫 번째는 0. 진위가 0.03이네요. 0.03이가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분류를 다 했습니다. 뭐 앞에 거 레드 와인이 9개고 이 샘플들에서는 이 기준으로 이렇게 이 조건식에 맞춰서 분류를 했을 때 이 기준에서 샘플 개수가 555개인데 그 중에서 9개만 레드 와인이고 뒤에가 아까 화이트 와인이죠. 첫 번째가 레드고 화이트 와인이니까 9, 4, 6 이런 거 뭐 얘는 봤을 때 여기는 화이트 와인이 546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다 이 말이죠. 얘는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진한 파랑에 가까워요. 그러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뭐
진위 계수가 0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색깔이. 그 다음에는 분홍 이거 뭐 주황이 있죠. 얘는 배수를 보면 앞에 레드 와인이 798이고 343. 레드 와인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진위 계수가 보세요. 0.42. 5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분류를 덜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얘는 수순 5도까지 가면 얘는 분류를 더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파랑이는 화이트 와인에 가까우면 좀 진한 파란색이고 레드 와인은 요 주황 요 색깔에 가까우면 진한 요 색깔이 이제 주황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0.49는 거의 5죠? 그렇죠? 그럼 얘는 딱 50% 아까 이 분순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분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난 것들이 진위계수를 보면 진위계수 0.19, 0.098 이런 것들이 샘플 밸류스를 보면 한쪽이 어쨌든 작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뭐가 화이트 와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치기를 3번 했을 때 가지치기 3번 만에 넥스텝스를 3번 만에 분류를 하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이 세 개의 특성 중에서 뭐가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당 클래스의 피처 언더바 임포턴스라는 특성별로 중요도가 있습니다. 중요도의 비율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빼고 중요도 각각의 특성의 중요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해서 그렇죠. 언더바 임포턴스가 있어요. 얘가 중요한 특성이다. 그 얘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임이 순서대로 이 네임 순서대로예요. 리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첫 번째가 알코올, 그 다음 슈거, pH가 각각 어떤 비율대로 중요한가 가장 이 분류를 하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자, 이게 뭐 알코올 지수, 그 다음 두 번째가 슈거, 세 번째가 뭐 pH다 이 말이에요. 확연히 당도, 슈거가 그죠? 이 세 개 중에 특성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대충 짐작을 했었죠. 왜냐? 얘네들은 두 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슈거는 벌써 몇 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봤을 때도 처음부터 아예 처음에 물어본 게 슈가를 기준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슈가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 나머지 슈가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뭘 여기 보면 슈가가 여기 두 번째 조건 여기 세 번째 조건에 보면 슈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예예 가지치기 그림 보나 이 결과를 보나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0.257 얘네요. 알코올 도수 pH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7, 1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거의 뭐 당도를 가지고 나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나눠야 되죠. 성분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준화를 안 시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표준화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 조정 표준화 안 시키고 뭐 그대로 해보면 표준화를 안 시키고 스케일 조정 안 한 거. 왜냐면 실제로는 얘가 스케일 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뭐 227이 슈가가 있을 수가 없어. 현실상에서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럼 스케일 조정 빼고 그냥 돌려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케일 조정을 안 하고 내용을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얘를 이 그래프를 이 구조를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기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슈거가 4.32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얘가 완전히 중요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슈거가 4.325 그렇게 갔다가 또 yes, no 이렇게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는 슈가가 1.625를 또 기준으로 나누네요. 그러면 1.625보다 크고 알코올 도수가 11.025보다 작으면 뭐 얘가
화이트 와인에 가깝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죠? 나머지 이쪽의 조건이 부합하든 여기 부합하든 파란색은 아까 레드 와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요게 되네요. 슈가가 1.62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요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4.325 차이면서 요거보단 크고 요거보단 작은데 알코올 도수는 11.025보다 작으면 화이트 와인. 나머지는 레드 와인. 그러니까 그 성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분류한다. 이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스케일 조정 하나 어쨌든 스케일 조정을 안 하면 오히려 당도, 슈거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pH 지수는 거의 조건을 고려 안 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에 pH 지수로 지금 나눈 게 여기 맨 끝에 요 부분에 슈가로 나눴다가 pH 지수로 나누긴 합니다. 오른쪽에 슈가가 4.325보다 작은 거에 다시 6.45에서 또 pH 지수로 나누긴 하네요. 어쨌든 중요 특성도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당도다 이거예요. 당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지수 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얘가 어떻게 해서 이걸 분류를 하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데이터 훈련 데이터의 5천 몇 개 데이터는 이 기준으로 슈가 4.425 사이 1.625 사이에 알코올 지수가 11.5보다 작으면 화이트 와인, 나머지는 레드 와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결정 트리의 방식입니다.